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셨어요. 아이고 제가 무슨 뭐 리포터인가요? 뭐 선생님 뭐 내가 뭐 원장님 소개 한번 하시고 선생님 소개 한번 해주시고. 저는 강남 IK병원 그 정형외과 전문의 윤재이라고 하고 그리고 저는 노래하는 가수 장미아라고 합니다. 네. 두 분이 왜 여기 이렇게 나란히 앉아 계시죠? 아니 왜 여기 앉아있겠냐고. 윤재용 박사님한테 인공관절 수술하러 왔죠. 벌써 한 달, 내리면 한 달인데 이제 4주 정도 됐죠. 네. 참 수술을 워낙 잘하셔갖고 한 달 만에 걷고 있어요 지금. 저한테 이렇게 많이 받으셨죠. 뭐 이게 저기 배현재 선생님도 수술 받으셨고, 그치. 그다음에 또 곽정희 선생님도 수술 받으셨고, 그치. 그다음에 또 이용래 선생님도 수술 받으셨고 응. 다 받았는데 누가 이렇게 찍지를 않았어. 근데 선생님은 그래도 그냥 못 보내드릴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거 선생님한테 이거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근데 너무 좀 경과도 좋고 선생님이 그냥 워낙 또 다 사람들한테 잘하셔가지고 워낙 내가 병원에도 고맙고 아유. 그래서 왜냐면은 선생님이 계시면서 진짜 이 선생님이 너무 마당발이어가지고 우리 병원에 온갖 진짜 연예인분들이 다 왔었어요. 내인실행도 받고 뭐 지금 뭐 조항조도 왔고. 조항조 선생님도 왔었고 막 강부자, 예 강부자 선생님도 왔었고 박설려 선생님도 왔었고 그리고 김영자. 김영자 선생님도 왔었고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참 정말 인복이 많으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환자분으로서 내가 이게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이렇게 딱 올리는 게 거의 제가 없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는 거는 제 일상을 받긴 하지만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번 올려보는 것도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왔죠. 윤 원장님한테 선생님 좀 주사 치료를 한참 받으시다가 수술을 하셨잖아요. 그 과정 한번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언제 이렇게 처음 만나서 주사 치료하셨고 수술을 결심하게 되신 딱 계기. 우리가 만난 지는 한 3년 되지 않았어요? 네. 3년쯤 됐는데 저거 그때 벌써 3기였나? 3기 말이었나? 그때 3기 말이었는데 선생님 그때 봉사활동 많이 하시니까 봉사활동 하신다고 정리하다가 뭐 연골이 찢어서 엄청나게 심하게 아프셨어요. 아, 새벽에. 그래서 저한테 오셨지. 그래서 예. 새벽에 전화를 해서 발을 디딜 수가 없어. 걸을 수가 없었어요. 걸을 수가 없어갖고 새벽에 홍 팀장한테 전화해갖고 나 좀 살려주라. 그래갖고 눈 뜨자마자 여기를 와가지고 보니까 내가 그냥 완전히 연골이 무너졌다고 찢어졌어. 참 많이 그랬어요. 찢어졌어. 그래갖고 디딜 수가 없어. 그때부터 이제 주사 치료를 시작했죠. 솔직히 말해서 그때 수술을 해도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었지. 내가 이제 워낙 수술을 막 그렇게 막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주사 치료를 했었죠. 예. 주사 치료부터 하고 그 다음에 보자 그러셔갖고 주사 치료를 매월마다 했는데 그게 1년이 넘어가니까 점점 다리가 좀 이제 좀 떨어지죠. 처음에는 그냥 일어나서 한 뭐 10발짝 걸어서부터 편하게 걷고 그러더니 좀 지나더니 한 5발짝 그 다음에 3발짝 뭐 이렇게 점점 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못 걸어 다니겠다. 그래갖고 잠깐 외국을 다녀오는데 무정거장 걷는데 도저히 걸음을 못 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결심을 했어. 수술해야겠다. 선생님한테 내가 수술해달라고 제가 권유를 했죠. 선생님이 그랬어요 저한테. 그때 12월 달이었나요? 나 1월 10일하고 17일 날 수술할래. 그냥 비워도. 아 예 알겠습니다. 수술 날짜를 내가 정해가지고 그래갖고 내가 여기 들어와서 수술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저 수술 잘하거든. 근데 수술 잘 안 시키려고 하니까 얘가 수술을 못하나 이러나 봐. 나 진짜 수술하는 과정의 시간도 굉장히 짧았고 근데 다른 분들은 보면은 컴퓨터 보고 해요. 금을 맞춰서 하는데 선생님은 그거를 안 하고 그냥 하잖아요. 제가 짬바가 몇 년인데 눈으로 띡 보면 나오지. 아니 그래도 보통 사람들은 다 그거 한다니까 그걸 보고 하는 시간과 안 보고 하는 시간이 얼마만큼 짧아지고 빨리 수술을 끝내는가에 대한 윤 선생의 그게 장점인 것 같아.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그리고 또 수술하는 그 자국이 정말 끙끙 앓았어. 잘하셨어요. 제가 이제 요거를 다 떼질 않고 중간중간을 제가 지금 떼고 있어요. 중간중간을 먼저 떼가지고 사이사이가 잘 붙어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빼려고 제가 중간중간을 빼고 이런 게 지금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 상처가 좀 더 이쁘게 붙느냐 아니냐가 차이가 나거든요. 왜냐면 얘를 다 떼가지고 약간 벌어져서 붙으면 좀 안 이뻐 보일 수가 있어서 아직 좀 불안한 부분은 제가 해서 다음번 월요일날 뽑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얘도 그냥 붙이지 말고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붙이면 더 구부려 보세요. 할 수 있는 만큼만 이 상태에서 붙여놓으면
구부려졌을 때 얘가 뻐근한 느낌이 좀 덜 드실 거예요. 얘가. 다른 사람 와서 보고 뭐라 줄 알아? 수술을 참 잘하는 분이시네 딱 이랬어요. 이걸 보더니 아 수술 참 잘하시는 분이네.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일생일 때 우리가 앞으로 어느 누군지 간에 70 후반부터 80대는 다 관절이 다 나쁘게 돼 있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솔직히. 근데 나는 이걸 수술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 좀 더 건강했을 때, 좀 더 다리가 튼튼할 때, 아예 미리 해버리시라고. 내가 일생- 생각하는 제일 좋은 시기는 70대야. 70대 초중반이 돼서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아 내가 이 무릎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가 없다. 그러면 70대 초중반에 그냥 해버리는 게 나아. 그러니까. 솔직히. 그리고 수술 후에 선생님의 관리가 얼만큼 상세히 세부적으로 들어와 체킹을 해주느냐에 대해서 많은 걸 내가 느꼈거든. 인공관절 수술을 했을 때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수술이에요. 복잡하지를 않고 딱딱딱딱 정해져 있는데 그게 주수별로 정말 중요하게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일주일째쯤 봤을 때 염증이 안 생기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정도가 지나면 이제 조금 살만해지쯤 되면 구부리는 거 펴는 거를 시작을 하는데 그것도 제가 펴는 거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쵸? 제가 가만히 선생님 생각해보면 지금 한 달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쪽은 3주가 됐고 이쪽은 한 달이 됐는데 제가 그거를 쭉 진행을 했던 과정을 보면은 주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주수별로 아 이제는 조금 이제 싫은 소리를 할 수도 있고 좀 좋게 할 수도 있고 결국은 제 머릿속에는 그런 스테이지로 가게 되면 결국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선생님처럼 어느 정도는 다 회복이 된다 이거지. 지금 이 각도 자체가 지금 제가 쭉 봤을 때는 100도 정도 나오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제 구부리는 거하고 유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이 정도가 딱 살짝 뻐근한 느낌이 살짝 온 다음에 다시 풀어지는 정도.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지금 선생님이 지금 걷는 것이 정말 잘 걷는데 왼쪽이 지금 구부러지는 각도가 조금 덜 하시니까 왼쪽을 이렇게 구부리려고 하면 좀 불편감이 좀 있으시는 거예요. 오른쪽 수술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일주일쯤 됐을 때 이제 걸으세요라고 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2바퀴씩. 그쵸? 그거를 이제 지금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조금 더 디뎌지면 왼쪽이 더 구부러지게 되면은 좀 더 자연스러워질 거고 만약에 펴는 연습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걸을 때 이렇게 오랑우탄 걷듯이 이렇게 걸어져요. 그러니까 걸을 때 자연스럽게 걷고 얘를 펴서 떼는 동작이 되려면 펴는 동작이 좀 더 돼야 돼요. 화이팅. 거의 다 좀만 더 노력하시면 돼요. 선생님 재활하느라고 힘 많이 드셨죠? 어떠셨어요? 재활하는데 힘은 들지만 자기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진짜 아파서 못하겠어 그럼 집에 가야 되거든? 맞아요. 그럼 뻐정달이 되는 거지. 선생님이 그래도 진짜 난 너무 고마웠던 게 뭐였냐면 수술을 할 때 선생님이 약간 중간에 깨셨어. 나는 수술방에서 또 엄청 예민해지고 야단 맞았어. 왜냐면 내가 이게 비하인드 때 선생님이 이제 수술방에서 깨신 거야. 인공관절을 하면 톱 소리가 들리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니야.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이 나 무서워 이러는데 나는 신경을 지금 막 초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여가지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어린아이 피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막 했어. 그리고 나서 수술이 끝나고 나서 내가 여기 와서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그런데 나는 인공관절은 수술이 염증이 안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치. 장갑도 막 3개씩 끼고 막 진짜 여기서 조금이라도 뭐가 잘못 튄 것 같으면 다 바꿔버려요. 다. 수술방에서 저는 염증이 엄청나게 예민해가지고 그랬던 거였었어. 물도 막 10,000리터씩 막 난 세척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여기서 선생님이 아파 그러니까 평생 내일 모레 방송 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내일 모레 방송에서 못 나가세요. 딱 했더니 그래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되게 선생님 의지도 있고 굉장히 의지가 강해. 네, 맞아. 그러니까요. 이제 선생님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본격적으로 가요 무대나 이런 무대에도 또 힐 신고 쓰셔야 되고. 미니스커트 한번 입어보고. 그렇죠. 근데 지금 근데 선생님 다리 너무 완전 예뻐지셨잖아요. 다리가 다리 네. 너무 예뻐졌다. 와 지금 내가 진짜 아까 엑셀 보면서 진짜 너무 놀랐어. 네가 완전히 예쁘지? 미스 코리아처럼 이렇게 쫙 뻗어가지고 여기도 지금 발목이 이렇게 오다리가 있으니까 약간 발목이 이렇게 휘어져 찌그러졌어. 있었는데 맞아요. 근데 찌그러졌어, 그것도 교정을 내가 일부러 했어. 그래서 살짝 1도 정도 더 교정을 해가지고 여기도 나중에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만족스러워요. 관절염이 걸리다 보면 자꾸만 편한 자로 뒤들려고 그러다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꾸 휘어. 다리가 자꾸 휘어 나 혼자서 그랬거든.
그런데 이걸 쫙 잡아줘갖고 나중에 미니스커트를 한번 입어도 돼요. 선생님 진짜 그러니까요. 이제 입어도 될 것 같아. 네. 너무 이뻐졌어 다리가. 선생님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이제 수술을 마치고 나니까 좀 뭔가 하나 숙제를 해결한 것 같은데. 이제 좀 조심조심해서 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맞아. 더 제가 조심해야 돼. 선생님한테도 이제 또 잔소리도 할 거예요. 자, 네. 계속 이제 뭐 쭈그리고 앉지 마세요. 근력 운동하세요. 이런 잔소리도 해야 돼.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 내가 선생님 손에 칼을 대는 순간 이제 선생님하고 저는 이제 쭉 가는 거야 이제 무조건. 그래도 열심히 해서 네. 굳어지지 않게 한 다음에 가요 무대를 있는 데서 하이힐을 신고 노래 부를 수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건 없을 것 같아. 선생님이 워낙 오랫동안 이제 뒤뚱뒤뚱 다니던 모습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선생님이 만약에 잘 걸어다니는 모습만 봐도 저는 그냥 선생님이 광고판이에요. 저희 땡큐. 광고판이야. 네. 얼마나 고마워. 네. 서로에게 그러면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를 할까요? 첫 번째는 선생님께서 너무 저의 좀 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좀 지랄 같은 성격을 잘 따라봐줘서 왜냐면 저는 사람들이 오해를 해. 방송을 보면 되게 사람 허시실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랬는데 제가 여기 입원을 해서 선생님이 이제 쭉 한 달 동안 보셨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수술하거나 환자들 케어할 때 보면 되게 예민하게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되게 지금 이런 예민하게 제가 접근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쓴소리도 하고 그랬지만 선생님이 너무 잘 따라줘서 너무 고맙고 이제 앞으로 더 3개월 정도 지나면 더 좋아질 테니까 진짜 저는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건 의사가요 제가 표현하는 수술이 정말 잘 됐습니다 라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수술 잘 됐습니다 이러잖아요. 저는 수술이 정말 잘 됐습니다 라는 표현을 저는 이렇게 해요. 제가 다음번에 선생님을 똑같이 수술을 지금 당장 하더라도 이거밖에 못합니다라요. 제가 지금 선생님을 똑같이 내일 수술을 다시 똑같은 과정을 하더라도 이게 베스트가 되는 거니까 정말 잘 됐다. 나는 윤재홍 선생님 방송에서 만나가지고 알게 됐지만 물론 성격적으로 좋아했고 그 수술 이걸 떠나서 인간적으로 일단 좋아하게 됐다가 그다음에 이제 수술을 할 때 편안하게 나를 맡길 수 있었어. 왜 수술할 때 왜 고민하잖아요. 아, 저 닥터한테 해도 될까? 뭐 이런 고민이 없었어. 그냥 맡기면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자신만만한 감정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수술실 딱 들어가서 내가 이랬어. 내가 닥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존경심을 갖게 됐어요. 그렇게 얘기했잖아. 가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내가 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자신 있는 닥터였다라는 거를 내가 혹시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 내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일단은 의사를 택할 때 나를 그냥 맡길 수 있는 이런 든든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럴 때 난 윤재영 선생님을 소개하고 싶어. 하여튼 뭐 I love him이야. He is the best doctor. 오 박수. 서로 인사하시고. 이거 누가 한번 하자 이거 어, 이거. 어. Thank you.